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방익춘입니다. 이번에는 요거죠. 895강이죠. 895강. 대법원 판례 총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3편이거든요. 893, 894. 이 기초강이니까 반드시 두 강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해서 들으셔야 돼요. 중간에 만약에, 뭐, 톱니가 하나 빠진 것처럼 안 들으시면, 아마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반드시, 전 강의, 893강, 894강, 반드시 들으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대법원 판례 총정리 중에서 3편인데, 도로 경매와 부당이득 판례를 정리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양이 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걸 할 거냐면 사정 변경과 부당이득 청구, 택지 분할과 부당이득 청구, 도시계획성과 부당이득, 권리남용과 부당이득, 건축선 지정과 부당이득, 그 다음에 골목길과 부당이득. 우리가 이제 골목길도 과연 이게 부당이득 청구가 가능한지 안 한지 사안별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또한 지목이 도로인 부당이득 청구 가능한지, 그지? 그 다음에 건축성과 부당이득. 이렇게 할 건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을 알아야지만이 다음 시간에 하는 거 배타적 사용 수익권 그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판례를 제가 지금 앞으로 한 30강 50강 할 건데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들으셔야 돼요. 제가 좀 양이 많다 보니까 이번 시간에 이거 다 못하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한 30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 판매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 하셨다가 저한테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가격은 조만간에 인상이라고 돼 있는데 조만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인상을 할 거예요. 200만원 이상 갈 겁니다. 그때 좀 조금 뭐 깎아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시간 좀 할 일이 많으니까 요거 빨리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자, 895강 도로 판례 정리 중에서 이제 부당이득 반환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볼게요. 이제 이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는데 부당이득금 반환이라고 지자체가 타인 임야에 수도시설 등을 설치했다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건 기초예요, 기초. 뭐 판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블루오션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 읽어보시고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 없이 남의 임야를 쓸모없는 남의 임야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수도시라든가 그런 걸 했을 경우에는 부당이득 청구가 당연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하나 기본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대부분 판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그거예요. 자, 어떤 그 도시계획 도로 예정지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죠? 도시계획 도로 예정지로 지정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항상 이렇게 통행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런데 도시계획선이 이렇게 이제 그어져 있어. 여기 앞으로 도로를 내겠다 이렇게 도로를 내겠다라고 도시계획선이 지내져 있어.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이 길로 다녔었는데 자, 그리고 이게 A라는 토지예요. 근데 자, 어차피 도시계획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으면 그죠?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으면 이쪽 이 토지 이 부분은 제외를 하고 이쪽에다가 건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쪽에다가 분할을 하든가 분할해서 판매를 안 해. 매각을 하든가 이쪽에다가 건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이쪽 도로 쪽은 그죠? 이게 설령 미집행 아직 그 선만 그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쪽에다가는 우리 건축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이렇게 도시계획선이 그어지기 전에 이렇게 도로로 썼다고 해요. 이렇게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설령 도로로 썼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선이 이렇게 그어지기 전부터 도로 썼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이 도로를 보상하지 않고 도로를 갖다 확장했다면 이것은 국가가 점유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굉장히 이게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대법원 판례 이 부당이득과 관련된 거 배타적 사익수익과 관련된 거 한 100개를 갖다 분석해 보니까 요 부분이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죠? 아니면 이 도로가 아니더라도 옛날에 과거에 이렇게 토지가 있었는데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었어. 그런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건축을 하든가 아니면 토지를 분할해서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도로가 났을 때는 그죠? 도로가 났을 때는 이 부분은 국가에서 점유하고 있다 그렇게 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토지를 갖다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 이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 자, 이 부분 내 토지 중에 내 토지 중에 이 부분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 부분 이게 내 토지죠. 이렇게 전체가요. 그죠? 이 부분은 지적 분할을 대부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지적 분할을 해서 이 사람들 A, B, C, D한테 이렇게 매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매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을 갖다가 분할해서 매각했다 하더라도 분할해서 매각했다 하더라도 지목이 또 설령 도로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건축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할해서 내가 이 A, B, C, D 이런 사람들한테 매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은 국가에 나중에 포장을 할 때 도로를 확장하거나 도로를 확장해서 포장할 때 또는 인도를 갖다 깔 때 이때는 내가 당연히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걸로 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많아요.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도로로 쓰고 있을 때 이렇게 여기 집이 하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집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 넓은 땅에 집이 하나 있었고 요렇게 이제 도로가 이제 사실상 도로가 있었어요. 사실상 도로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선이 또는 건축선이 그어져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이 도로로 쓰고 있었던 거, 이 부분 사실상 도로로 쓰고 있던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로였잖아요. 도로였기 때문에 나중에 이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선을 기준으로 도로가 확장되거나 신장로가 났을 때 국가에서는 그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지자체에서는 이거 도로네? 그러니까 보상의 의무가 없겠구나. 그죠?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거구나 라고 해서 보상을 안 해줬어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과거에는. 왜?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니까. 물론 그때 당시 이제 공무원도 모르시는 분도 많았겠죠.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판례를 뒤져보면 대부분 1990, 2000년도 이상의 판례에서 대부분 이런 것들은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관계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죠? 통행을 못하고 재산권 행사를 못했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부분을 포기한 건 아니다. 라는 게 요즘 판례의 대유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모릅니다. 뭐 판례만 외우는 것밖에 안 돼요. 그냥 간접 경험만 계속 쌓이는 것밖에 안 되니까 아까 설명드린 거 몇 번이고 한번 돌아서 보세요. 자, 이제 이 판례는 뭐냐면 1980 몇 년도의 판례거든요. 요 판례가 도시계획 도로 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매도한 거죠. 아까 그 상황이죠. 그죠? 아까 그 상황. 내 토지가 있었는데 도시계획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었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머지 토지만 이렇게 이 부분, 요 부분만 빼고 이렇게 지적 분할해서 이 부분만 매각을 한 거죠. 그죠? 그리고 본 토지의 소유자 이제 이 토지의 승낙을 받아서 국가에서 약 70% 정도의 자금을 지원했어요.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자금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차도도 설치하고 보도도 설치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죠? 이후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거죠. 이렇게요. 도시계획선이 도로를 약간 사용하고 있었는데 도시계획선이 그어졌 이런 사례예요. 그러니까 좀 앞뒤가 조금 바뀌긴 했는데 원심 1심이나 2심에서는 당연히 이 토지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걸로 봤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아니다. 도시계획선이 그어짐으로써 어쩔 수 없이 이 토지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토지만 제외하고 나머지 분할해서 매각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게 아니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결론은 그거예요. 도시계획선이 먼저 그어졌냐? 그죠? 아니면 일단의 토지가 있는데 내가 분할을 해서 판매를 해서 내 토지에 대한 효용가치가 높아졌냐? 그거에 따라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냐 없냐 그 차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판례는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연 발생적 도로가 일방 통행로로 된 경우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해석하려면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죠. 그죠?
요 똑같은 내용을 제가 이렇게 다시 옮겨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제 1969년에 도시계획상 도로 예정지로 지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토지를 팔려면 이 도시계획선이 딱 그어져 있는데 이 전체 토지를 팔려면 어차피 이걸 누가 사겠어요?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죠? 이걸 분할해서 요거 빼고 요것만 팔았다는 얘기죠. 요것만 팔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자연스럽게 이제 지적 분할한 거. 이게 전체가 처음에는 1번지였는데 이게 1번지로 바뀌고 이게 이제 이게 도시계획선 있는 게 이게 1-1로 바뀐 거죠. 그죠? 그럼 1-1만 남겨놓고 1번지를 팔아버린 거죠. 그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것은 도로가 자연스럽게 됐을 때, 그죠? 도로가 됐을 때 이 부분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거 아니다. 국가를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받안 청구 가능하다. 그 내용입니다. 여기 사건의 순서는 제가 이렇게 다 적어놨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 내용이에요. 뭐 다른 내용은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새마을 도로로 확장된 도로라든가 포장된 도로는 우리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걸로 본다 라고 저도 그렇게 옛날에 많이 얘기했어요. 왜냐면 그런 걸 다 설명하려면 사안별로 설명하려면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런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새마을 사업으로 확장했다거나 포장했다거나 또는 그 밑에 하수도를 깔았다거나 그런다 하더라도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안별로 다 다른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제가 중요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종전부터 사실상 일반의 통행으로 공유되던 토지에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인근 주민들이 참여한 공사 추진위원회 또는 개발위원회 등의 상당한 규모의 재정적 지원을 하여 그 다음에 포장공사나 하수도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실제로 그 재정 보조는 전체 공사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예요. 판례에서 얘기한 이제 이 이후에서 얘기한 게 그 공사 후에도 개설되는 도로는 일반 공중교통에 공용되는 공도로 쓰이고 지방 자치단체 등이 그 도로의 개축, 유지, 재복구 등의 관리를 담당하게 되므로 그 도로의 개설에 형식적인 주관자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도로와 그 토지의 점유 관리를 하게 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점유를 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이해 가시죠? 자, 이런 판례도 있고 여기 시가 포장을 했어도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조건으로 도로를 지목 변경하였다면 부당이득 반환 잔금 못해요. 그죠? 시가 포장을 했더라도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조건으로 도로로 지목 변경하였다면, 그러니까 어차피 포기각서를 쓴 거죠. 그죠? 포기각서를 썼다면, 그럼 포기각서가 만약에 국가의 지자체에 서고에 있다면 이것은 부당이득 청구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 근래 이제 또 과거부터 많이 상담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소송으로 가잖아요. 도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도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길 확률이 거의 반절 이상이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왜? 국가에서는 그런 서류도 없거니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됐다는 걸 국가에서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제도 말씀드렸고 오늘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에서 인정한 판례는 일관때예요. 그죠? 일관때입니다. 도시계획선이 그어지고 항상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요. 그죠? 어쩔 수 없이 그 곳을 도로로 분할하고 지목을 도로로 바꾸고 그죠? 접한 토지에 건축을 했어도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죠. 아까처럼 똑같은 거예요. 토지가 있으면 도시계획선이 그어졌어. 그럼 이것은 내가 이 도시계획선이 이렇게 그어졌는데 이 땅을 살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 땅인데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요것을 빼고 요것만 팔게 되잖아요. 대부분요. 요것만 팔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것은 당연히 이제 지목을 도로로 바꾸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지목을 바꿨다 하더라도 또는 국가에서 지목을 직공으로 바꿨다 하더라도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다 하더라도 국민주택을 짓기 위해서 공익을 위해 국민주택 거주자들을 통행해 이용해 왔다면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로 본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국민주택을 짓기 위해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토지를 갖다가 이렇게 반납한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부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다 이제 국민주택을 짓기 위해서 그죠? 주택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이 진입로 또는 이 외곽도로를 그 내용이에요. 이 외곽도로를 통해서 진입로를 갖다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주택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위해서. 그러면 이 진입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걸로 보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예? 이해 가시죠? 아까 이 내용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분할하던 경우에는, 그죠? 개인이 분할한 경우에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걸로 안 보지만, 요렇게 공공용이라든가 공익용으로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요렇게 이 도로를 통해서 허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 도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판례가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판례 안에 다 있습니다. 자,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다음 판례 볼게요. 자, 행정청이 이용권 없이 공용 개시 행위를 한 경우, 그러니까 행정청이 여기서 뭐 아무런 그 보상도 없이 이용 행위를 한 경우 토지 반환은 안 되고 부당이득 청구를 대상일 뿐이다. 예를 들어서 자, 내 땅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뭐 도로가 났어. 그죠? 도로가 났어. 그러면 이제 내 입장에서는 A라는 사람이 봐라, 나한테 허락도 없이 내 도로를 갖다 국가에 썼네. 그럼 이 토지, 그죠? 원상복구하고 나한테 반환해라.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부당이득 반환으로, 그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만약에 도로로 다시 나한테 반환을 해라. 지목을 갖다가 옛날에 임야했는데 임야로 지명변경도 하고 도로도 이렇게 다시 내라. 원상복구해서 도로도 이렇게 내라. 그러면 이미 저질러진 물인데, 엎질러진 물인데 다시 원상복구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화가 많이 나신 분이 소송을 했나봐요. 대법원까지 가서, 그죠? 대법원까지 화가 많이 나서, 야, 너희들이 토지 원상복구하고 나한테 다시 반환해 라고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부당이득 반환만 대상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판례를 한 겁니다. 그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미불용지라든가 그 다음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들, 그런 것들은 대부분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다든가 아니면 진짜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됐다든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다든가 아니면 또는 건축선이 그어져 있다든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기 때문에 뭐 막 도로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도 옛날에 저한테 많이 상담했어요. 도로에 대해서. 이 도로를 갖다 입찰 들어갈 건데 자기가 준비한 자료까지 싹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 과거부터 해서 쫙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뭐 도시계획선 어쩌고 좀 다 설명해 줘요. 그럼 제가 딱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이런 경우는 좀 가능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확답은 못 드려요. 왜? 저는 대충 마음속에 감은 있는데 확답은 못 드렸거든요. 항상요. 자, 볼게요. 도로 예정지로 지정된 부분이 사실상 사용수익이 어려워 나머지 토지를 처분한 사안이에요. 이것도 똑같죠? 똑같아요. 그죠? 사실상 도로를 시가 포장해서 하수도 공사를 하고 일반 공중교통에 공용되게 하였으면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왜? 여러분들 이것만 내용은 몰라. 그러니까 도로 예정지로 지정된 부분이 사실상 사용수익이 어려워 나머지 토지를 처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그래서 이제 이 도시계획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분할해서 도로로 지목으로 변경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되지 않은 거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점유 관리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부당이득 청구가 가능하다. 그 내용입니다. 사건의 순서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제 경락을 받았어요. 이제 어떤 토지를 경락을 받았겠죠. 근데 이제 이 토지는 계획도로 예정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지적 승인도 고시가 돼 있고, 그죠? 그래서 도로 예정지로 편입된 부분은 사실상 사용수익이 어렵잖아요. 그죠?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를 37개 필지로 분할 매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안은 조금 약간 다르겠죠.
자, 일단의 토지가 내가 이제 여기를 갖다가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 골목길이 이렇게 있었나 봐요. 이렇게요. 아니면 요렇게 도로가 있다든가. 그런데 이제 이게 뭐 만평이라고 해요. 1만평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거야. 이렇게 도시계획선이 쫙 이렇게 그어졌어. 그죠? 도시계획선이 그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게 내 도로라고 합시다. 이것도 내 도로. 이 도로를 통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요렇게 분할해서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여기 판례에 보면 37필지라고 돼 있어요. 37필지로 잘라서 팔려고 했는데, 그죠? 파는 도중에 국가에서 선을 그었다는 얘기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 부분을 빼고 설령이 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사도라든가 사실 사도가 아닌 이 부분 도시계획선으로 포함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빼고 매각을 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내가 분할해서 이 안쪽의 도로는 내가 분할해서 팔았다고 한다면, 분할하기 위해서 팔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부분은 내 토지의 효용 가치가 높은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팔기도 전에 이미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었어.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선에 맞춰가지고 이걸 분할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면 이 도시계획선이 포함된 이 부분은 내 의사와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 의사와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도로를 만들고 난 다음에 뭐 여기다 이제 아스팔트도 깔고 그러겠죠. 아스팔트도 깔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새마을 사업으로 이제 도로공사를 실시했다고 하네요. 판례상으로는 새마을 사업이든 뭐든 간에 그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내 의사와 관계없이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용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국가가 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점유하고 있다는 건 뭐라고 해요? 부당이득 내가 청구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땐 대한민국 토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경매물건을 가만히 보잖아요. 이 도로? 이런 상황일 것 같은데, 이거? 이런 상황인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판례를 설명한 건데, 자, 그래서 새마을 사업 일환으로, 그죠? 비용이 대부분, 지원받고, 시멘트 도로 포장공사, 하수도공사를, 뭐 화단 설치 등을 하여 인근 주민 및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게 하고 있고, 사실상 그 도로의 개축, 토지 등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면 시가 공중의 교통에 이용되는 도로로서 점유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경우는 부당이득 반환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재판 요지하고 그 판례가 저희가 있는데 그 나중에 이제 이유 밑에 보면 이제 이유라고 나오잖아요. 이유를 제가 이렇게 이유에 보면 이렇게 사건의 순서가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사건의 순서가 나와 있어. 그래서 그걸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이런 경우가 많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골목길이 있죠, 골목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골목길. 요거 참 말들이 많죠? 요거 진짜 말들이 많아요. 그죠? 자연 발생적으로, 이제 어떤 골목길이 있었는데, 자연 발생적으로, 처음에는 골목길이 형성됐겠죠? 예를 들어, 처음에는 저번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분명히 저저번 시간 그거 보라고 했어요. 또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골목길이 형성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렇게 여기 집이 한 채 있다가 뭐 이렇게 한 사람만 이렇게 다니다가 그다음에 여기도 한두 채씩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도로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요. 그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여기 이제 도시계획선이 딱 지정이 돼버린 거죠. 아이고. 이게 도시계획선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도로가 도시계획선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그죠? 결정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도로 밑으로 뭐 하수도 깔고 포장도 하고 뭐 그랬겠죠. 이게 이제 A라는 사람이고 이것도 A라는 토지인데 원래는 그죠? A라는 토지였는데 같이 쓰고 있었으니까 아이고 전화 왔네. 잠깐만요. 그래서 어디까지 했어? 전화를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죠? 골목길이 이제 이렇게 시에서 여 밑에다가 이제 하수도 깔고 포장도 하고 그랬어요. 그죠? 하수도 깔고 포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는
여기 집들도 이렇게 있겠죠. 띄엄띄엄 있든지 뭐 모여 있든지 하든죠.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국가에다가 그죠? 국가에다가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나? 그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다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문제는요. 문제는 그거잖아요. 자연 발생적으로 내 토지도 이익이 있고 옆에 사람들도 이익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이 사람들을 갖다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청구를 못해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이제 부당이득 방안을 청구를 하려면 도시계획 시설을 도로로 이제 결정이 됐어요. 먼저 사람들이 없은 상태에서 도시계획 시설을 도로로 결정이 됐는데 일단 토지가 있으면 그럼 여기에 이제 뭐 집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통행을 할 거 아니에요. 차들도 왔다 갔다 하고 도시계획 시설 도로로 통행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A 땅이야. 이것도 A 땅이고 여기도 이제 A 땅이야. 이만큼이.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왕래를 많이 해. 왕래를 많이 해. 도시계획 시설로 그어져 있었어. 그런 경우에는 국가가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해가셨죠? 요 판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들? 골목길 같은 경우를 하더라도 이 골목길이라고 하더라도 그죠? 국가가 먼저 선을 그었냐 아니면 자연 발생적으로 선이 그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헷갈리는데 이것까지 이건 고급 과정인데 제가 이거 말씀드려야 되나? 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 국가가 먼저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자연스럽게 도시계획선을 그은 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왕래를 한다. 이런 경우는 국가에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선이 그어지지 않고 아까도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사실상 도로예요. 여기 이제 여기도 마을도 이렇게 띄엄띄엄 있고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마을들이 있고 그런데 사실상 도로인데 자 여기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이 하나둘씩 생길 거 아니에요. 이 도로를 통해서 그죠? 그러면 요 도시계획선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요것은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걸로 봅니다. 요것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강의하는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었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없었냐? 그런데 만약에 이 사실상 도로를 하더라도 도시계획선이 그어졌다면 이 도로는 내가 배타적 잘 들으세요. 사실상 도로를 하더라도 만약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졌냐 도시계획선이 그어지지 않았냐에 따라서 이 토지의 운명은 달라진다. 그거는 조금 있으면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는 골목길 부당이득 주위 사람들한테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냐? 없다. 35년 동안 이 막다른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주민들을 통해서 이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냐? 없다. 대부분 판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우리 블루오션 교재 구매하신 분들한테 제가 이걸 선물로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 판례 제가 지금 앞으로 이제 한 2, 30강 강의할 판례만 잘하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판례에 대해서 박사가 돼요. 민법이든 공법이든 박사가 됩니다. 제가 자신합니다. 그건.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사건의 스토리는 그런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 도시계획 시설 도로가 결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건축허가 등이 규제되고 당연하죠. 도시계획선 안쪽으로는 건축을 못하겠죠. 그죠? 인근 주택들로 인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골목길이 형성되어 인근 주민들이 통행을 하게 되죠. 왜? 도시계획선이 그어지고 이쪽 주민 안쪽에 있는 주민들이 이 도로를 통해서 통행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A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죠? 해당 토지 하수공사와 포장공사를 시행하여 사실상 도로로 이제 국가가 여기서 이제 포장공사, 하수공사를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누가 뭐 어떻게 된다고? 국가가 점유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된다. 다시 말해서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참 설명 잘하죠? 저 어렵나요? 또 골목길 여기 또 나오네. 자, 골목길 조금 나오죠. 그죠? 골목길이 나오는데 최소 10년 전부터 공로로 연결되고 이어지는 골목길로서 그죠? 피고들이 포함한 주택 거주자들이나 피고를 포함해서 그죠? 피고를 포함해서 주택 거주자들이나 일반인이 공로에 통행로로 통행하여 공중에 통행을 제공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 아까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아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렇게 도로가 꿀통꿀통하게 있었는데, 그죠? 이렇게 있었는데 국가에서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해버렸어요. 그죠?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해버렸어. 이런 경우는 내가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보상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경우, 이 경우는 뭐예요? 10년 전부터 이게 이제 여기서 골목길이야, 이렇게 골목길. 여기 이제 골목길이야, 이렇게. 집들이 막 있겠죠, 이렇게. 집들이 있겠죠. 여기가 큰 대로야. 대로로 나가기 위해서 이 골목길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여기 집들도 있고. 그러면 오랫동안 이 골목길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 사람이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냐 이거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없다 이겁니다. 청구할 수 없다. 이 내용이잖아요. 이것은 이미 무건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걸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 가셨죠? 또 하나 나옵니다. 또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볼게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들, 토지는 공로에 연결되고 이어지는 골목길로서 최소 10년 전부터 인접주택 거주자들과 일반인들의 공로로 통행하고 있었음. 그죠? 인접주택 거주자들과 일반인들의 공로로의 통행으로 통행하고 있었대요. 아까 그 상황이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일상 통로로 사용하고 있음 이렇게 돼 있죠. 점유는 물건의 사유관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아지는 객관적인 것에 의미하면 객관적인 것 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하며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죠. 점유라는 것은 내가 자중계를 점유하고 있어. 그죠? 내가 내 이 농지를 점유하고 있어. 농사를 짓고 있어. 그러면 점유하는 걸로 봐야 되잖아요. 그죠? 공로에 연결되어 이어지는 골목길로서 피고들을 포함한 주택 거주자들이나 일반이 공로의 통로로 통행하여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면 이것은 뭡니까? 뭐예요? 피고들의 배타적 점유 아래에 있다고 할 수 없음. 그러니까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죠? 일상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상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처럼 도시계획 도로가 뭐 딱 그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 가만히 이제 제가 이렇게 토지이용 계획이나 경매물건을 보잖아요. 일반 도로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어. 그러면 그것은 국가를 상대로 해서 부당이익을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수용이 나중에 안 됐다고 한다면. 그죠? 근데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야, 우리 공무원님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구나. 이런 설계하시는 분들도 이런 판례를 잘 안 읽어보는구나. 이거 큰일 났을 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하죠. 안 하죠.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판례 읽다 보면 참 많은 걸 느끼죠. 또 자, 아까는 10년이었죠. 지금은 이제 25년이야. 25년간 주민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시가 포장 공사한 도로의 특정 승계인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당연하죠. 특정 승계인이든 상속 증여 매매를 했든 그죠? 그 승계인은 25년간 주민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시가 포장 도로공사 특정 승계인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 소유자나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사용하는 수익권을 포기한 후 그러니까 원 소유자가 당연하죠. 이렇게 아까처럼 골목길. 그 골목길은 대부분 다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거예요. 그죠? 그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 승계한 자가 승계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도로로 제공된 그 토지에 대하여 도로 개설을 완성하고 이를 점유 관리하였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골목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요거 국가에서 포장했다고 하더라도 또는 뭐 이렇게 하수를 깔았다 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아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그것은 이미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죠? 자, 토지의 원 소유자가 그 토지를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근데 만약에 여러분 나중에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자 이게 골목길이야. 이게 골목길이야. 그 여기 이제 집이 있어. 이게 A라는 사람 소유고 이것도 A라는 사람 소유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 또 자연스럽게 집들이 이렇게 생겼겠죠. 집들이 생겼겠죠. 집들이 생겼겠죠. 그죠?
이 상태에서 이 A라는 토지 주인은 이미 이 토지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도로 폭이 2m에서 3m밖에 안 됐는데 나중에 이게 막 큰 이제 신장로가 나버렸어. 이게 막 6m로 변해버렸어. 6m로 변해버렸어. 그래도 이 도로는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있어요. 사정 변경이 생긴 거잖아. 내가 이렇게 2, 3m를 갖다 허용한 거지. 내가 언제 이렇게 6m 대로를 갖다 허용한 거냐. 그거잖아요. 그죠? 사정의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현황의 변화가 생긴 거잖아. 이런 사정 변경이 생기면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882강인가 반드시 보세요. 거기에 제가 사정 변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그거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얘기가 근데 왜 나왔지 갑자기? 자, 뭐 요것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부당이득 반환주체다. 뭐 부당이득 반환주체는 누구예요? 당연히 지방자치죠. 당연한 거죠. 도시계획도로 예정부지를 사실상 도로로 모아 3분의 1 가격으로 보상해서는 안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이 판례가 뭐냐면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었어.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전이었어. 이 토지가 전이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 나중에 한참 후에 이제 이게 시행이 안 되다가 나중에 이제 뭐 한 5년 6년 후에 시행이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도시계획선으로 바뀌니까 이제 지목을 도로로 바꿀 거 아니에요. 그죠? 도로로 편입됐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도로로 보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당시 이 도시계획선이 그어질 당시에 실제 상황을 과 비교해서 평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토지 수용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죠. 그럼 뭘로? 도로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전으로 평가해야 된다. 그 내용이죠. 36분이네. 벌써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 양이 많죠, 여러분. 자, 지목이 도로이고 건축법 도로로 지정 공고되었다고 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신의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건축선 도로로 지정됐든 예를 들어서 일단의 토지가 있는데 건축선을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건축선 그죠? 이게 도로니까 건축선이 지정될 거 아닙니까? 이 건축선 이 도로 쪽으로는 건축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건축을 할 수 없잖아. 건축선이 그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토지를 그죠?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걸로 보냐? 아니다 이거예요. 판례에서는 아니다. 실령 지목이 도로를 하더라도 지목이 도로이고 건축법 도로로 지정 공고되었다 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신의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물건의 소유자가 상대방의 권한 없이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의 권한이 있음을 증명한 뭐 저것저것 나와 있죠. 어쨌든 이런 내용이에요. 건축선이나 도시계획선이나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 안에 건축물을 못 지으니까 그럼 그 건축선이라든가 도시계획선 안에는 도로 쪽은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다는 건축을 지을 수 없으니까 그걸 당연히 분할해서 나머지 토지만 판매할 수밖에 없잖아요. 매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까지 내가 만약에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되고 국가에다가 부당이득 청구를 못한다? 그것은 좀 너무나 억울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뭐 이렇게 판례를 가만히 보면 대법원 판사님들이 참 진짜 굉장히 저기한 것 같아요. 역시 환지받은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환지받은 토지를 분할하여 중앙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택지로 매도했대요. 그죠? 택지로 매도했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우리가 환지라는 걸 알죠, 여러분들. 환지. 자, 내가 옛날에 뭐 이걸 갖다 만평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이제 이렇게 환지 반듯반듯하게 환지로 갖다 이렇게 뭐 한 이게를 뭐 1000평을 받았어. 근데 이 1000평을 내가 6개로 잘랐어. 5개로. 뭐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도로를 딱 내고 이렇게 뭐 한 이렇게 잘랐다고 합시다. 그냥 뭐 저도 잘 모르니까 250평씩 5개 잘랐어. 그럼 이 가운데 도로를 그죠? 어차피 그럼 이 사람들은 맹지가 되니까 도로를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가 없으면 이 사람들이 이 환지받은 이 토지를 사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이 도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거죠. 왜? 이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이 도로를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할하고 비슷한 거예요. 토지 분할. 그리고 택지 분할하고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환지라고 해서 다른 건 아니에요. 환지받은 토지를 분할해서 중앙에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중앙에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택지로 매도한 사실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40분이 됐는데 39분이 됐는데요.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까요?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좀 저도 물 한 잔 맞고 쉬다가, 제가 이 영상을 편집할지 모르잖아요. 편집할지 모르다 보니까 저는 요이땡 딱 시작하면 30분이든 1시간이든 끝날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그죠? 남들은 뭐 짜집기도 잘하고 뭐 이렇게 잘하는데 저는 그런 기술이 없어요. 하고 싶지도 않고, 또 제가 뭐 이 유튜브가 본업도 아니고, 예? 본업도 아니다 보니까 저는 뭐 이렇게 그런 뭐 좀 편집하는 거 몰라요. 아무튼 다음 시간에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요거부터 할게요.